혹시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그냥 무심코 넘기고 있진 않으세요? 오늘은 수년에 걸쳐서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삶을 바꾸는 마치 한 편의 의학 미스터리 같은 질환의 단서들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골이, 두통, 그리고 어느새부턴가 신발이 꽉 끼는 느낌,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 증상, 혹시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나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자, 근데 단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목이 저릿저릿한 손목천월 증후군. 예전엔 안 그랬는데 치아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 같고 여기저기 쑤시는 관절통, 갑자기 땀이 많아지고 딱히 이유도 모르겠는 고혈압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사실은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단서들을 하나로 모아서 범인의 정체를 밝힐 시간입니다. 이 모든 증상들 뒤에 숨어 있던 건 바로 말단비대증이라는 질환이었어요. 말단비대증,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성장이 다 끝난 어른의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 발, 얼굴처럼 몸의 끝부분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런 아주 희귀한 병입니다. 아니, 그럼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은 대부분 우리 몸의 호르몬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뇌해 수체에 생긴 양성종양 때문이에요. 이 종양이 말썽을 부리면서 성장 호르몬을 마구 뿜어내라고 지시하는 거죠.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폭주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이렇게 단서가 많은데 왜 진단이 그렇게 어렵다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이 병의 가장 무서운 점, 바로 진단이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속도에 있습니다. 변화가 정말 너무 느리게 아주 교활하게 진행돼요. 그래서 환자 본인도 잘 모르고 심지어 매년 보는 의사조차 알아채기가 힘든 거죠. 결국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이런 말 한마디에 진단이 묻혀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진단이 얼마가 늦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병을 알아채기까지 평균 5년 이상이 걸린대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환자 4명 중 1명은 무려 10년 넘게 자기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잃어버린 10년인 셈이죠. 진단이 이렇게 늦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환자들은 관절이 아프면 정형외과에 가고, 코를 골면 호흡기 내과, 또 치열이 벌어지면 치과에 간단 말이죠. 각 분야의 의사 선생님들은 자기 전문 분야의 문제만 보게 되니까 이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모아서 말단비대증이라는 큰 그림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환자 한 명이 최종적으로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3명이 넘는 의사를 거쳐야 한다는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겠어요? 환자의 정보가 우리 의료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쉽게 흩어지고 또 연결돼서 못하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한 사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 문제점에서 벗어나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어떻게 하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단의 핵심은요, 어떤 검사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 성장 호르몬병이니까 당연히 성장 호르몬 수치를 재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성장 호르몬 수치는 하루에도 막 널뛰기를 해서 신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는 IGF-I, 즉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를 검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의 평균적인 성장 호르몬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자, 그래서 IGF-I 검사를 해서 수치가 높게 나왔다? 그럼 그 다음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뇌하수체 MRI를 찍어서 범인,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을 마구 분비하고 있는 그 종양의 위치랑 크기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죠. 진단이 딱 내려지면 치료는 보통 3단계로 진행돼요. 첫 번째는 당연히 원인이 되는 종양을 직접 떼어내는 수술이고요. 만약 수술로 다 제거가 안 됐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약물 치료를 통해서 호르몬 수치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정말 드물지만 이걸로도 조절이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방사선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진단을 빨리 받는 것과 늦게 받는 것이 환자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엄청난 차이를 한번 보시죠. 진단 시점이 만들어내는 결과의 차이? 이건 정말 극명합니다. 진단이 늦어지면요,
관절이나 심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고 심지어 사망률도 높아져요. 하지만 제때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면 많은 증상들이 좋아지고 일반인과 똑같은 수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원래대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혈당이라든지 땀이 많이 나고 붓는 증상 같은 건 치료 후에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한번 손상된 관절이나 심장의 변화 같은 건 영구적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조기 진단 논매를 부리는 이유입니다. 세계적인 의학학술지죠.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서도 이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진단 지연은 질병의 중증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결국 얼마나 빨리 알아채느냐가 환자의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맞춰서 말단 비대증이라는 숨겨진 그림을 함께 완성해봤습니다. 이 단서들을 아는 것, 이것이 과연 10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제때 받는 진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식이 어쩌면 여러분 혹은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에게 그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줄 결정적인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